안녕하세요. 아트구구 갤러리입니다. 네, 오랜만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퇴직 이후에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오는 경우는 통상 이제 저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저는 자발적으로 나온 케이스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정년퇴직이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 이런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많이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무기력감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개인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인이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의 역할이 변화가 됩니다. 자, 회사에서는 어떤 직급을 가지고 본인이 소속되어서 그 일을 하는, 그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었다면, 퇴직 이후의 삶은, 그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족에 국한된 어떤 그런 역할만 부여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할 때, 저는 퇴직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나는 뭔가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히 했고 앞으로의 인생은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수명이 굉장히, 그죠?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80까지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명이 120세까지, 뭐 140세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활동 수명을 놓고 보면 한 80세까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60세에 퇴직해도 한 20년가량 남아있는 거예요. 그 20년을 그냥 놀면서 지내겠다? 노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가끔씩 쉬어줘야 재밌고 행복하지, 매일 일상이 노는 거다라고 하면 그 일상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의 어떤 변화가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 내 인생 1막은 끝났지, 이제 2막의 시작이야. 시작이라고 보면 그 시작을 무엇을 향해 갈 것인지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할 변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역할 변화에서 오는 무기력증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불안하냐라고 했을 때는, 자, 사회적 연결성이 끊긴 거죠. 직장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연결성이 끊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가 약간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든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회에서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착각을 하시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회적 연결성을 가지면 되겠죠. 이 사회적 연결성을 갖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시 구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 취미생활 등과 같은 이러한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문화센터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죠. 봉사활동을 하면 금전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피곤하면 잡생각을 별로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우울증 갱년기 증상 치료 방법에 가장 좋은 건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된다. 몸을 혹사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내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그런 잡념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원인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첫 번째 스트레스의 원인은 아마도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재수 없으면 140세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4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한 기간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걱정, 근심이 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이 더 많으신 거죠. 내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일단 퇴직 이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나이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내가 활동할 수가 없으면 그죠? 우리는 누워서 우리가 갈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은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퇴직 이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영양제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의 생활의 질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직하고 방향성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퇴직 이후에 그냥 목표 없이 하루하루 그냥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렇게 보내는 하루하루 생각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이겠죠. 근데 목표가 있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 뭔가를 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내가 퇴직 이후에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난 당신이 얘기하는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입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최소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한 걸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함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없어도 5가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눈 떴을 때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는 와이프가 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자잘한 것부터 모든 게 감사함의 일상인 거죠. 그런데 이런 무기력증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감사 훈련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긍정성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일기 쓰기, 감사함을 말하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가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을 보고 빵긋 미소 지으면서 오늘도 즐겁고 상쾌한 하루, 좋은 인연들과 그리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기력감과 우울감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증상이 너무 심하다, 내가 뭐 감사일기고 뭐고 정말 이런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셔서 약품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증상이 약할 때 뭐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길게 가져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